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선 새로운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양은진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경제의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상호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적 경제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받을 때 제가 늘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죠. 이 말은 이제 돈 벌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릭 오브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 루비콘의 창업자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도 되셨는데 이제 고용 문제라고 하는 걸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업수당 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하면은 기업을 만들어서 모두 고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조직이라고 하는 이제 것을 동원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을 만들어서 고용이 또 고용을 낳고 선순환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적 경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에 알려지고 이후에 제도화 과정을 거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꾸준하게 양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부산 지역의 사회적 경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실까요?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사회적 기업, 또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 아마 이 4개 종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합하면 한 1350개쯤 됩니다. 이들의 매출액 상황을 보면은 대충 한 25% 정도가 1억이 안 되는 이제 매출액이고 또 반면에 한 19% 정도는 10억 이상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중간의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조금 적은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현상은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성공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고용 사항을 보면은 한 95% 정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서는 이제 한 50명 미만의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기업들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이 분명히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분명히 이제 일정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면서 부산시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다. 고용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부산 경제에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에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이 부산시 조례가 시행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설립이 됐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아마 부산시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창업하고 육성하고 이들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도 지원하고 판로 개척도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들의 이제 기업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공통적인 교육 같은 것들도 수행하고 시민을 상대로 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홍보들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회적 경제의 촉진자 역할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의 촉진자가 부산시 경제 정책을 촉진하는 역할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 그 현업 이제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업인들을 위한 촉진자 역할이냐 그런 데는 좀 서로 이렇게 평가들이 엇갈리는 것 같고요.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분발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나아가서는 부산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이제 기업들의 책임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인 공헌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경제를 다루는 매체들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가 ESG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환경, 사회, 기업 지배 구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이 흐름하고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밑바탕에서 이렇게 마인드랄지 이런 부분들이 맞닿아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맥락이 비슷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SG 활동의 이 S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소셜 사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그 기업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서로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그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재를 생산할 때 혹은 원자재를 구매할 때 그것을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소싱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협력 구조, 상생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지점들이 저는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과거와 같이 재벌기업 내부에서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들은 좀 하지 말고 심지어 이전에는 뭐 딱풀이라든지 무슨 서류철 같은 이제 MRO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런 기업 소모품조차도 자체 내에서 기업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어떻게 보면은 재벌 기업들이 아주 알뜰살뜰하게 이익을 챙겨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특히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만남 이게 브릿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 브릿지 이게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도 탄력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올해 주력했던 것은 지역 기반 사회적 창업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명칭을 붙이기에 창업 후마니타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인문 창업인데요. 이제 우리가 2021년, 2020년에 걸쳐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방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방치한 채로 내버려 둔 채로 이게 철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한 3개월 동안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오뚜기 그 카레 같은 이 레토르트 식품들을 공급한다든지 이제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이제 급조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 조직이 특정 사유가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가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런 분들이 이제 방치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극복하자면 지역에서 돌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게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건 어쨌건 간에 지역 차원에서 돌봄 체계를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제대로 조금 해보자. 그리고 지역 시민 사회의 역량을 동원해보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지역 창업, 이제 지역 기반 창업 이런 것에 이제 그 깔려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창업 후마니타스 사업들은 이제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나 이제 창업 의제를 발굴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업 조직으로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심지어 이제 기업 설명회 같은 거, 투자 유치 교육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왔고요. 수영구에 가면은 이제 비콘 그라운드가 있고 그 위쪽에 이제 팔도 시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팔도 시장의 공간들을 이제 활성화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청년들이 나선 케이스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초록상생이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매출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기도 하고, 그것 외에도 덕천동에 이제 마을 부엌 정지 같은 거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곳들에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면서 마을 기업이건 사회적 경제 기업이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지역 차원에서 이제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런 노력들하고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창업 후마니타스 사업하고 같이 만나서 나름대로 성과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아무래도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이 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큰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적 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지향하는 만큼 우리 사회가 마주한 불평등을 풀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 현행 제도는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도라고 하는 것의 역량들 속에서 사회적 경제가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초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이 성장해서 이렇게 그 자리를 잡아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초기 3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 모델이 제대로 되고 시장성이 있는 것인가,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들은 이 초기 3년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모여 있어요. 근데 그 3년이라고 하는 지원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제 발로 서야 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그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잘것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3년쯤 지나고 나면 벤처 기업을 이야기할 때도 데스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죽음의 계곡.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또 사회적 경제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는 초기 지원보다는 성장이 필요한 3년 이후의 지원이라고 하는데 좀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다. 지속 가능한 그렇죠. 지속 가능한 어떤 것들을 위해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오히려 그 시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자원들을 좀 집중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건데 초기 3년은 오히려 자기 발로 서야 한다. 자기 발로 서서 자기 사업 모델, 자기 비즈니스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 시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면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 이거를 하면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너무 조금 많으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형성하는 데는 제약이 되는 면도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역할 다양화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한 발 더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을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제 사회적 경제 자체의, 조직 자체의 혹은 시민사회 자체의 주도적인 노력 이게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관주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인증제로 양산된 뭐 사회적 기업, 뭐 자활기업, 뭐 말기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민사회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사는 곳을 좋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 이제 마을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들을 형성하고 그런 곳 속에서 기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면 마을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주민들이 이제 직접 관리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안에 아파트 입구에만 택배가 들어오시고 나머지 택배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다종다양한 이제 마을 기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의 이런 인증 틀이라고 하는 것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닌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제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사회적 경제 조직 자체가 자기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좀 많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의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을 조금 감안을 한다면 시장에 있는 물건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자기들의 생산품의 질을 이제 높이려는 노력을 사회적 경제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예. 네, 그 외에는 또 저희들이 이제 정책 면에서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게 우리 그 중앙부처 17개 부처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책과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긴 한데 이게 지방 정부를 통해서 또 이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중복 지원 같은 부분들도 있고 이게 통합적인 그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게 또 아쉬운 점으로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하나의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회적 경제에다가 투자를 하건 대출을 해주건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할 때 금융기관도 필요하고 또 그 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뭐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라든지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사회적 경제 금융을 만들면 그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가 사회적 금융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에 속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선은 이제 사회적 경제 기금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풍성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국가가 이제 도매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형성해서 모태 펀드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를 둬가지고 사회적 경제 쪽에는 비교적 이제 그 많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 도매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뭐 엑셀러레이터, AC,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VC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 금융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린 사회적 금융을 이해하는 그런 금융 중개기관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부산시가 이제 내년에는 그 사회적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거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안에 사회적 경제 계정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계정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할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기금을 열심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금융이나 기업이나 뭐 독립적인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부산시의 역할이나 네. 또 각 행정기관 모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적인 기업들도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이제 중요한 이제 트렌드 변화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후무한 우리 겪어보지 못한 이 시기를 겪으면서 언택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언택 경제라고 하는 거는 빨리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 채널이라고 하는 것도 SNS 유통이라든지 그 SNS를 활성화하고 이제 언택 경제라고 하는 체제에 익숙해야 되는데 예.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것이 이제 제대로 빨리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쪽 부분에 이제 좀 많이 지원들을 해주고 이제 또 이런 쪽의 유통 채널에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 같은 것들 그런 유통 채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참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산 시민분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네.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사회 안전망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